여기 달려있는 인형은 비둘기인가요? 선인장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러 오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디테일링샵 운영하고 있는 이동훈 대표라고 합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디테일링 샵이라는 게 네. 어떤 건가요? 디테일링샵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내부, 외부, 그리고 부가적으로 유리, 도장면 모든 거를 토탈 케어하는 디테일링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가게를 이동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가게 이전하고 지금까지 영업했으니까 4개월 정도에 앞전에 되면 대구 북구에서 이제 2년 정도 운영했고요. 도합 한 2년 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디테일링 샵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부터 이제 많은 일을 해왔는데 일용직도 많이 다녀봤고요. 건설 현장도 가봤고 공장에 이제 알바로도 일 많이 해봤고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디테일링 샵이죠. 너무 얼어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하셨나요? 조금은 긴장이 되네요. 방금 이제 발판 청소하셨는데 네. 이제 뭐 하시나요? 이제 실내 세차 진행할 거고요. 힘을 먼저 뿌려줄 거예요.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풀리지가 않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많이 더러운 편인가요? 아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도 뭐 차가 더러워야 세차하는 거니까 뭐 제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세차하기 좀 편하시지 않나요? 보통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업자 같은 경우는 작은 차가 오히려 더 더럽다, 좀 오염도가 심하다, 그런 말들이 좀 많아요. 보통 실질적으로도 아무래도 소형차나 소형 SUV 차량들이 대형 SUV 이런 차들보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손세차 맡기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산차보다는 외제차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 비중은 국산 반틈, 외제 반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제차라고 뭐 더 맡기고 국산차라고 덜 맡기고 그런 거는 아닌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다 맡기는 거랑 일반 이제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하는 거랑 차이가 많나요? 아무래도 그런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손님들이 이제 저희 업장에 믿고 맡겨 주시는 거겠죠? 아까 여기 앞에 네. 문을 닫으시던데 네. 왜 그러신 건가요? 아무래도 실내 세차를 진행을 하면서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지금 황사도 심하고 차량 내부에 먼지가 또 날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좀 닫아놓고 작업하는 편이죠. 이게 일반 세차랑 스팀 세차랑 차이가 뭔가요? 아무래도 일반 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세차가 메인이고요. 스팀 세차 같은 경우는 스팀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들이 달라지죠. 외부 세차 같은 경우는 물 뿌리고
세제를 사용하는 반면 스팀 세차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스팀으로만 작업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이제 뜨거운 이제 스팀으로 하게 되면 네. 도장면에 데미지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작업자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무턱대고 도장에 스팀을 200도가 넘는 고온을 계속 대고 있으면 당연히 도장에 녹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달려있는 인형은 비둘기인가요? 선인장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유막 제거하기 전에 유막이 이제 어디 쪽에 많이 끼어 있는지 많이 쌓여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유막이라고 하면은 도로 위 아스팔트에서 튀는 타르 기름때들이 유리에 쌓이면서 이렇게 보면 물을 지금 밀어내잖아요. 여기다 유막이 쌓인 자리고 이쪽은 그래도 유막이 덜한 자리고 이게 쌓여버리면 와이퍼를 해도 이렇게 시야 방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유막 제거를 진행해 주는 거고요. 유막 제거가 되고 나면 발수 코팅을 입혀줄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작업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알록달록한데 사장님 취향이신가요? 제 취향은 아닌데 생일 선물로 선물 받은 거예요. 생일 선물 받았어요. 생각보다 소음이 되게 심한데 네. 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한 1년 정도 더 하면은 진짜 사오정이 될 것 같아요. 앞전에 물 세차했었거든요. 물 세차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 세차하게 되면은 편하게 물 뿌리고 밑에 세제 묻혀서 폼 세차하면 되는데 스팀 세차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사용을 못하니까 오로지 스팀으로만 세차를 하다 보니 몸도 고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원에 권리금 500만원 주고 들어왔어요. 요 앞전에 하시는 분이 폴딩도 해놓으신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500만원 드리고 인테리어 가는데 한 1,500만 정도 썼죠. 기계 값은 얼마나 들었나요? 기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줬던 걸로 기억해요. 현금 가격으로. 그러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창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만 있으시면 저 같은 가게 평수 정도면 한 3천, 4천 정도면 창업은 가능하세요. 이 지금 디테일링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 기관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사리 생각하고 덤벼드시는데 치킨집만큼 가장 많이 생겼다가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세차장이거든요. 제가 주위에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가게들에서 이제 다 직원을 일도 해보고 기술도 익혀서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나요? 선정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걸 쓰시나요? 보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약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제가 가게 오픈하고 한 1년 동안은 이 약재 저 약재 되게 많이 써봤어요. 왜냐하면 손님마다 이제 원하시는 가격대가 다 다르시고 원하시는 취향이 다르시니까 저도 약재를 사용을 해보고 제가 직접 알아야 데이터를 알아야 손님한테 보내드리고 견적을 또 맞춰서 작업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것만 해도 1년에 못해도 약재가가 1,0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재 값보다는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직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못해도 최저임금보다는 또 더 줘야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왜냐면 몸이 많이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조사는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차를 닦고 나면 좀 뿌듯하신가요? 아유, 기분 좋죠. 손님분들이 오셔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와, 내 차 세차됐네. 그러면 손님도 좋고 저도 좋고, 그리고 솔직히 더 뿌듯할 때는 손님이 고맙다고, 깨끗하게 고맙다고 커피 한잔 사올 때 그때도 참 좋았죠. 밖에 보니까 사장님 차는 많이 더럽던데 사실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차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 차 세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일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로드 손님 위주인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광고 같은 데 지출을 사용 안 하고 제가 직접 블로그 포스팅 작업하고 손님이 없으면 명함 들고 나가서 이제 인사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일거리를 좀 구하는 편이죠. 그 결과 이제 2년 조금 넘다 보니까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혔고 단골 손님들도 확보가 많이 됐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소기 건들도 많아졌죠. 보통 한 대 작업하게 되면 네. 작업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차량마다 다르고 오염도마다 좀 다른데, 지금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는 소형 SUV지만 오염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세차만 한 2시간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대수를 왕창하고 싶다 그러면 10대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래버리면 퀄리티도 안 나오고 아무래도 클레임도 적지 않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루에 5대까지만 정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초보가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나요? 처음 시작하시면 이 차량 같은 기준으로 최소한 3시간, 4시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오염도도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돈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드려야죠. 지금 이건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유막 제거하고 나서 발수 코팅을 해주는 거죠. 발수 코팅을 해놓으면은 비 오는 날 이제 시속 40에서 50km 정도에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해도 빗물이 다 날아가게 해서 시야가 선명하게 확보가 되죠.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상당하게 힘듭니다. 비도 오고 울적하네요. 요거를 이렇게 발수 코팅 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 SUV 기준으로 6만원에다가 세차비는 별도입니다.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은 무조건 다 하라고 해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을 하죠. 유막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시야 확보도 잘 안 될 뿐더러 달리다가 물웅덩이 튀었을 때 바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 3초, 4초 사이에 차가 어디로 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발수 코팅을 해놓고 나면은 유막도 이제 코팅층이 있기 때문에 덜 쌓이게 되고 시야 확보도 선명하게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장점이 많죠.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행 환경마다 다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시공해 놓으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새 차랑 다르게 작업 시간이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재를 발라놓고 한 10분 정도 말려준 뒤에 깨끗한 타월로 걷어내주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세차보다는 되게 간편하죠.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깨끗한 타월로 걷어내면 끝입니다. 손에 장갑은 지문 때문에 끼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지문 묶고 해버리면 닦는 자리에 또 오염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또 제 손에 먼지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기스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좀 힘드셔서 인터뷰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꼼꼼하게 바르겠습니다. 귀찮으시죠? 아니요, 안 귀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일단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이리저리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저는 이제 제 적성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